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대학원 중학기공학과에서 송시몬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 강승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경락 건물 내 충돌 제트로 인한 선형성층 침식 현상에 대한 수치 해석입니다. 수소 성층에 충돌하는 제트에 관한 연구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하여 수행되어 왔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수소 위험성 관리의 필요성이 등재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중대사고와 관련한 연구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과 이를 규합할 수 있는 단순한 형태의 이론 모델을 개발하는 형태로 수행됩니다. 아래의 스킴은 수소 성층과 관련된 중대사고 시나리오입니다. 반응로에서 생성된 수소기체가 파단 및 충돌 등 임의의 원인에 의해서 분출될 수 있는데, 이때 분출되는 속도 및 농도에 따라서 경락 건물 상부의 성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의 파단면에서 분출되는 증기제트 또는 인위적으로 형성한 공기제트가 이러한 성층을 침식 붕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저희 연구의 주 관심사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영상은 저희 연구실의 선행 실험에서 성층에 충돌제트가 부딪히는 현상을 PIV로 가시화한 결과입니다. 선행 연구 및 연구 동기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원전 안전 관련 연구는 크게 실험, 이론 모델, 그리고 수치 해석의 방법으로 수행됩니다. 먼저 저희 연구실에서는 왼쪽 그림과 같은 경납 용기를 설계하고 성층을 생성한 후 붕괴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실험을 통해 특정 영역의 속도장 및 특정 지점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층의 위치, 무차원화된 시간, 프로듀스, 경락 건물의 상대적인 크기 사이의 관계를 물리적으로 모델링하였고, 해당하는 식의 타당성을 다양한 조건의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 실험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관측 영역에 의한 한계를 발견하고, 이론 모델에서는 사용한 모델과 가정에 의한 유효성 영역의 한계를 발견했습니다. 수치 해석을 통한 접근은 높은 해상도와 해석 범위 전체가 FOV로 다뤄질 수 있다는 장점과 원전 연구의 특성상 큰 규모로 인해 발생하는 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치 해석을 통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수치 해석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를 얻는 것이 어려운 사항 중 하나인데, 저희는 선행 실험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해석의 구조 및 조건입니다. 해석은 왼쪽 스킴과 같이 경락 건물 상부에 성층이 형성되어 있고 노즐을 통해 공기 제트가 분사되는 조건입니다. 제트의 유체는 공기, 성층의 유체는 헬륨이며 위험성을 고려해 실험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대체된 것에 맞춰 마찬가지로 헬륨 기체의 물성치를 사용했습니다. 성층에서 헬륨의 최대 농도는 30%, 노즐 출구의 레이놀즈 순 2만에 해당하며 가장 중요한 기하학적 요소인 제트의 초기 반경과 경납 용기 반경은 각각 0.05m, 1.7m입니다. 오른쪽 테이블은 해석에 사용한 기체의 물성치를 정리한 것으로 확산 계수는 상수값으로 다른 물성치는 온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격자 생성 및 초기 조건입니다. 먼저 수치 해석의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해석은 2D 격자를 활용한 축대층 해석으로 수행되었고, 제트의 중심부와 경납 용기 상부의 모서리 영역에 조밀하게 격자를 생성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성층이 붕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격자 의존성 테스트를 시행할 때 약 28,000개의 격자에서 수렴하여 해당하는 수의 격자를 수치 해석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해석에서 3차원 효과가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차원 격자를 65만 개의 정렬 격자로 구성하였고, 동일한 조건에서 해석할 때 성층 경계면에서 시간에 따른 헬륨 농도의 변화를 비교하였습니다. 2D 축대층 해석과 3차원 해석의 결과가 거의 일치하여 2D 축대층 해석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수행하였습니다. 오른쪽의 초기 조건을 통해 성층을 생성하였는데, 실험에서 노즐 위쪽에 위치한 7개의 샘플링 위치에서 얻은 공기의 질량 분율을 헬륨 최적 분율로 환산한 후 볼츠만 피팅을 통해 초기 값을 오른쪽 컨투어와 같이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배방정식 및 수치 해석 기법입니다. 두 상이 섞여있는 영역에서의 물성치는 호모지니어스 믹스처로 가정하여 풀이하였고, 두 상이 섞이는 형태는 아래 확산 법칙을 풀이하여 정의하였습니다. 그 외에 각각의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적용하였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의 경우 유동 에너지를 고려한 엔탈피 기반의 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수치 해석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오픈폼의 솔버 중 하나인 부연트 핀풀폼과 상이 섞이는 형태를 정의하기 위한 화학종 반응 코드 챔킨을 결합하여 사용하였고, 수치 해석 기법은 오른쪽 테이블과 같습니다. 언스테디 렌스를 풀이하기 위한 난류 클로저로는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는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부력에 의한 난류 운동 에너지 생성 항인 GB를 고려하는 스탠다드 K엡실론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경계 조건을 부여할 면은 왼쪽 그림과 같이 경납 건물 전체 입구에 해당하는 노즐 출구, 경납 건물의 배기구, 경납 건물 외벽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테이블에 일반적인 난류 Z의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건을 정리하면 특정한 압력 구배를 가지는 난류 Z가 5%의 난류 강도와 3m/s의 평균 속도를 가지고 분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계 조건에 많이 사용되는 제로 그레디언트 조건의 경우 해당하는 물리량이 해당하는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구배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렛 아웃렛 조건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제로 그레디언트 조건을 사용하다가 역류가 발생하는 경우 특정한 값을 경계 조건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해석의 과정에서 헬륨의 거동이 압력 경계 조건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오른쪽 테이블과 같이 드리클릿 조건 및 드리클릿 뉴먼 경계 조건을 활용한 후 최종적으로는 양단의 압력차를 정하는 드리클릿 경계 조건을 활용하되 이 값을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형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증입니다. 먼저 성층이 없는 자유 Z에 대해서 검증을 수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운동량, 질량 보존의 법칙과 해당하는 경계 조건이 잘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증의 대상은 왼쪽 컨투어와 같은 PIV로 속도장을 계측한 FV 영역에서 세 점에 해당하고, 세 점의 실험값은 다음과 같은 도넛 심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그래프를 확인할 때 수치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에서 성층이 없는 자유 Z의 속도 감쇄가 그 경향 및 값이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인 값을 비교해보면 오른쪽 테이블과 같이 각 지점에서의 속도의 차이가 10% 내외로 해당하는 결과가 잘 일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헬륨의 거동에 대한 검증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희는 헬륨의 거동이 난류 모델과 경계 조건에 따라서 매우 민감하게 변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케이스 1의 경우 스탠다드 케이슐론 모델을 사용하며 부력에 의한 난류 운동 에너지 생성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경계 조건은 드리클릿 뉴먼 경계 조건을 활용한 경우입니다. 성층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으며 경계에서 농도층이 넓게 퍼지는 형태로 실험의 경향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케이스 2에서 3의 경우 케이스 1과 같은 난류 모델을 사용하면서 경계 조건을 양단의 압력 차로 정의한 경우로 성층이 붕괴되는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하지만 붕괴하는 과정에서 경계면의 농도 구배가 실험보다 작게 예측되며 층이 넓게 퍼지는 형태로 얻어집니다. 케이스 4의 경우 리얼라이저블 케이슐론 모델을 사용하며 양단의 압력차를 정의한 경우로 비슷한 압력 경계 조건 수준에서 공기 Z가 헬륨 성층을 완전히 뚫어버리며 이에 따라 경납 용기의 천장에서부터 침입식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5의 경우 스탠다드 케이슐론 모델에서 부력에 의한 난류 운동 에너지 항을 고려하고 양단의 압력차를 정의한 경우로 헬륨 성층이 붕괴되는 시간과 양상이 실험 결과와 가장 잘 일치하며 붕괴하는 과정에서 경계면의 농도 구배 또한 높게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를 정량적으로 비교한 것으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지점의 측정값을 의미하고 해석 결과는 하얀 선의 데이터를 높이에 따라서 샘플링한 것입니다. 실험 결과는 저희 연구소의 선배가 원자력 연구원의 스파크 실험장치에서 측정한 값에 해당합니다. 케이스 5, 즉 스탠다드 케이슐론 모델의 부력에 의한 난류운동 에너지를 고려할 때 침식 과정에서 경계면의 농도 구배, 침식 시간, 일시적인 역구배 발생 등의 현상이 모두 잘 나타나며 실험 결과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분석해봤습니다. 부력에 의한 난류운동 에너지 생성 GB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되는데 밀도 9배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의 컨투어는 일반적인 스탠다드 케이슐론 모델로 해석한 Z충돌 초기의 농도 컨투어이고, 이를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9배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Z가 충돌하는 위치와 성층 경계면 전체 영역의 농도의 역구배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부력에 의한 난류운동 에너지 생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난류 점성 계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같은 헬륨 농도의 거동에서 해당하는 부력에 의한 난류운동 에너지 생성항이 고려되는 경우 경계면에서의 난류 점성이 증가하고 유동 저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에 의한 결과로 농도 구배가 증가하며 경계층의 폭이 얇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 Z 해석에 대해서 성층의 경계면에서의 부력에 의한 난류운동 에너지 생성의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론 모델과의 상호 검증 과정입니다. 왼쪽 상단의 식은 앞서 언급한 이론 모델식으로 충돌 Z와 성층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무차함수 사이의 관계를 모사한 식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갈색 선을 나타내며 심볼로 표기된 원자력 연구원 및 스위스 실험장치 실험 결과가 이론 모델을 잘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치 해석의 결과는 부력에 의한
부력으로 인한 난류운동 에너지 생성을 고려할 때 해당하는 모델을 잘 따라가며 고려하지 않는 경우 성층의 붕괴를 매우 느리게 예측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부력으로 인한 난류운동 에너지 생성을 고려한 수치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실험 결과, 이론 모델, 수치 해석 결과 간의 상호 검증이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기존 성층의 침식 혼합과 관련한 이론은 왼쪽의 모식도로 모사됩니다. 성층에 부딪힌 Z는 성층을 일부 뚫고 올라간 후 부딪혀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성층의 기체를 끌고 내려가며 이를 침식 혼합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의 해석 결과 벡터 플롯 및 유선을 통해 해당하는 침식 혼합 과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끌려 내려가는 유체 중 일부는 다시 성층으로 유입되는 재흡입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또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중 발생하는 측방향 유동의 운동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부에는 큰 순환 유동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물리적인 현상을 고려해서 앞에서 제시한 물리적인 모델을 개선할 수 있고 이 또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원자로 경납 용기에서 헬륨 성층의 침식 혼합 과정을 수치적으로 풀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 해석에서 헬륨 거동의 지표인 농도 구배와 혼합 침식 시간이 난류 모델과 경계 조건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부력에 의한 난류 운동 에너지 생성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혼합 침식 현상에 대한 물리적인 형태가 잘 관찰되었고 경계면에서의 재흡입 유동 또한 관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론 모델에 대해 실험 결과 및 수치 해석 결과를 함께 비교하여 수치 해석 결과 및 이론 모델의 타당성을 상호 검증하였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